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 1차를 통과한 한 수험생이 2차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불합격됐는데요. 문제는 2차 면접에서 수험생의 장애 유형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임용시험의 장애인 차별을 규탄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수험생 장혜정 씨는 광주광역시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 2차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이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은 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 비장애 수험생과 동일한 면접 시간인 10분을 제공했고 언어장애가 있는 장 씨에게 그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구어로만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관들은 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다시 말해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임용시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행위는 기본 권리인 교육권에 대한 문제이고 교육 당국에서 벌어진 차별이기에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를 극복해라, 노력하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다시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이라는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혜정이는 일어설 때 정말 벽을 잡고 일어서면서 3번, 4번 넘어져서 뇌를 다쳐가지고 머리가 풍선처럼 피가 뭉쳐서 피를 빼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할 노력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권위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과 광주시 교육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비롯해 장 씨에 대한 임용시험 불합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장애인 차별 행위가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이 수업시험과 면접 등 2차 시험에서도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제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습니다. 평생 일터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인데요. 박광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복지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에덴복지재단에서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 행복공장 만들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난다 클라이어르시 유엔 에스캅 사회개발국장, 정덕환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중증장애인에 만든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지부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재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보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확산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배우 정준호, 아나운서 김주희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재활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모니터 속 트레이너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합니다. 모니터에는 트레이너의 정면 모습뿐만 아니라 좌우 모습까지 나타나 정확한 자세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는 카메라를 통해 분석되고 무게중심 이동도 발판 센서로 감지됩니다. 특히 솔향기와 바람 같은 실감 효과까지 더해져 운동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모션 캡처가 돼서 이렇게
운동도 정확하게 제 동작이 정확한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이게 즐겁고 이렇게 재활 훈련을 집에서 재미있게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IPTV를 통해 훈련 영상을 전송받아 따라한 뒤 얼마나 잘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보완됐습니다. 매일 또는 주간으로 월간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의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그 사람에 맞는 재활의 어떤 강도 권고라든지. 의료계에서도 이 시스템이 재활 훈련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 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재활 훈련 시스템은 임상 실험을 마친 뒤 현재 서울대병원과 국립재활원 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부산시가 느헤미야 법인의 전신인 형제복지원 법인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와 해산 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던 형제복지원의 법인 해산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옛 형제복지원 운영자인 박인근 전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을 사들인 법인 대표 측이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이름을 바꾼 느헤미야가 여전히 형제복지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형제복지원과 유착 의혹을 받는 부산시가 추진한 법인 해산이 흔적 지우기가 아닌 진정한 역사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선거 당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 내에서라도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가 있음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선관위의 관리 감독하에 거소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보도블록의 횡단보도턱을 기존 20cm에서 1cm로 낮추는 등의 교통약자 보행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사되는 보도블록의 턱을 1cm로 대폭 낮추고 비가 오면 미끄러웠던 PVC 계열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을 콘크리트 계열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장애계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박물관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이동 박물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해 어린이들과 선생님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박물관이 찾아온 시골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모여 연극 공연에 흠뻑 빠졌습니다. 조선시대 문관과 무관이 입던 옷은 어떻게 다를까? 웃고 즐기는 사이 역사 지식도 하나씩 알아갑니다. 운동장에 세워진 버스 안은 작은 박물관입니다. 선사시대 출토된 토기부터 조선시대 사용하던 비단까지 아이들에겐 호기심 대상입니다. 조각 체험과 티셔츠 만들기 등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차에서 박물관 느낌도 내보고 여기서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거리가 멀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학교에 문화활동을 제공하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늘 아쉬웠던 부분인데 찾아오는 경기도 박물관에 찾아오는 교육이 저희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다고 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경기도 박물관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돌며 오는 11월까지 전시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2015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문화재 작품 현상 공모전의 부문별 작품을 오는 6월 19일까지 접수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번 문화제의 주제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총 5개 부문이 진행되며 응모 신청서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실업팀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2015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에 응모한 24개 팀 가운데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와 선수의 경기력,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14개 팀이 선정돼 지원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육아 정보부터 직장 보충 상담까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센터를 충남 당진에 개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부는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연내 전국 5개 시도에 모두 6개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LH가 공급하는 시흥 목감 A3블록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장애인 가구의 구성원이면 청약 저축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는 이유식의 중요성과 이유식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유기 영양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은 0에서 12개월 영유아를 둔 임산부와 가족이며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는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고 전화 또는 방문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도전을 꿈꾸는 소년 줄리안. 그는 아버지 폴에게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할 것을 제안하지만 번번이 무시당하고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줄리안은 각고의 노력으로 비장애인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장애가 있는 아들과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며 전 세계인에게 아름다운 기적을 선물한 팀 호이트 부자의 실화. 험난하고 고된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벤져스를 위협하는 최강의 적 울트론. 무한 복제가 가능한 울트론은 어떤 악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요. 평화로 가는 길은 단 하나. 인류의 멸종이라고 믿는 울트론과 어벤져스 군단은 사상 최대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더욱 강력해진 어벤져스 군단이 거대 음모를 꾸미는 울트론에 맞서 지상 최대 전쟁을 펼치는 이야기. 지난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최초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촬영한 액션 장면도 볼 수 있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연극 푸르른 나래가 이번 달 29일부터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경북 안동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왕의 나라가 다음 달 22일부터 23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40여 년 국악 외길을 걸어온 김영인 명창의 효 콘서트가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여의도 KBS 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장애계가 시내에서 거리 행진을 하는데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포위하듯 둘러싼 경찰의 모습이 한 외신 기자 트위터에 올라왔는데요. 경찰이 장애인을 둘러싼 이 날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네,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방패로 둘러싸버리는 이 사회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